기념일이 다가오면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이번에는 뭘 해주지? 향수? 옷?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1주년, 2주년, 생일에, 기념일에, 크리스마스까지 다 하다 보면 슬슬 아이디어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싼 선물도 좋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내가 직접 부른 진심이 담긴 노래를 선물하는 겁니다. 요즘 실제로 커버곡을 직접 녹음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붙여서 기념일이나 프로포즈, 생일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선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에는 그 사람과 추억도 담을 수 있고 내 목소리와 감정도 남길 수 있고 말로는 조금 쑥스러웠던 속마음까지 대신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노래를 부르고 직접 집에서 녹음하고 보컬을 다듬고 내 음악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기타와 미디를 혼자 독학하면서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약 8년 동안 90곡 정도의 음악을 발매하며 직접 노래하고 녹음하고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직접 곡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직접 녹음한 노래가 생각보다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꼭 노래를 엄청 잘해야 하는지, 어떤 노래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들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 테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거나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의 작업실 팟캐스트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 별을 바라봐 그대의 눈이야. 우리는 사실 물건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유난히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게 꼭 비싼 선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기억했지 싶었던 선물이라든지 예전에 내가 갖고 싶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걸 상대가 기억했다가 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괜히 더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통해서 물건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물의 개인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개인화된 선물을 통해 단순히 물건 자체뿐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는 과정까지 떠올리며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동은 얼마를 썼느냐보다 나를 위해 얼마만큼 생각했느냐에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직접 노래를 녹음한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선물입니다. 노래를 고르고 MR을 준비하고 마이크 앞에 앉아서 몇 번씩 다시 부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시 또 녹음하고 하나씩 다듬어서 완성해야 하니까요. 그 결과물을 받는 사람도 아마 알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흔적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특히 노래에는 우리의 기억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필 왜 노래냐? 저는 여기서 음악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가 우연히 어디선가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몇 년 전 기억이 훅 떠오를 때 있지 않나요?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다니던 길, 그때의 계절, 심지어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음악과 자전적 기억의 관계는 심리학에서도 오래 연구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익숙한 음악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연결되어 구체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는 우리 노래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차에서 같이 들었던 노래, 둘이 좋아했던 가수, 여행 가면서 계속 들어왔던 노래, 노래방에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
그 음악에는 어느 순간부터 노래 자체뿐 아니라 둘의 시간이 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원곡으로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불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노래에는 기억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 노래는 그때 나한테 직접 불러줬던 노래. 이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는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기억이 될 수 있겠죠. 목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만 생각보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기록해서 간직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진은 정말 많이 찍죠. 셀카도 많이 찍고 여행 사진도 많이 찍고 음식 사진까지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당시의 목소리는 별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을 오래 만들면서 예전에 녹음했던 제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정말 묘합니다. 노래 실력보다 먼저 와, 이때 나는 이런 목소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리고 발음도 다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노래를 녹음해서 준다는 건 단순히 노래 파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목소리를 그 사람에게 남겨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나, 지금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나, 지금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나, 그걸 하나의 파일에 남기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선물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1주년 기념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노래 하나를 녹음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 어느 날 둘이 우연히 그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아마 노래만 듣지는 않을 겁니다. 야, 너 이때 왜 이렇게 어렸냐? 이때 이 집에서 녹음했었잖아. 이거 만들어준다고 혼자 며칠 동안 준비했지? 하면서 그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물은 받는 순간 가장 가치가 크지만 어떤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커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편지, 영상, 그리고 목소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기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안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들어있으니까요. 직접 녹음한 노래도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노래나 고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면 무슨 노래를 골라야 할까요? 저는 제일 어려운 노래도 아니고 내 고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물의 주인공은 내 노래 실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둘 사이에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상대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둘이 함께 들었던 노래, 가사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과 맞는 노래.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예전에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라고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몇 달 뒤 기념일에 그 노래를 직접 불러서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지 못했다고 해도 상대는 먼저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었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보다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걸 고르는 것부터 이미 선물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노래를 잘해야만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괜히 만들어줬다가 감동시키기는커녕 웃기기만 하면 어떡하지? 네, 물론 노래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원을 녹음할 때는 노래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불러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부분을 여러 번 녹음해도 되고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을 고를 수도 있고 음정이 조금 흔들린 곳은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도 있고 박자가 살짝 어긋난 부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음악도 그런 녹음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처럼 한 번에 완벽하게 못 부르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이라면 노래 한 곡을 정해서 한 줄씩 한 구간씩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과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창력 100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불러줬다는 사실이니까요. 조금은 내 목소리가 남아 있어야겠죠.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들기로 했다면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부르고 싶은 노래를 고르고 내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키의 반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여러 번 녹음한 것 중에서 좋은 부분을 고릅니다. 그 다음 음정이나 타이밍을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나의 목소리가 살아있게 조금 정리하고 반주와 목소리의 크기를 적당히 맞추면 기본적인 커버 녹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여행 영상, 평소에 찍어 놓았던 짧은 영상들을 붙이면 하나의 커버 영상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채널에서도 집에서 커버곡 한 곡을 처음부터 완성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로 보컬을 어떻게 녹음하고 여러 번 부른 것 중 어떻게 좋은 부분을 고르는지, 그리고 음정과 타이밍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정하는지까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면 생각보다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반주나 기존 곡을 사용해서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나 SNS 등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라면 사용하는 곡과 반주의 저작권이나 이용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비교적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니까요. 저는 결국 좋은 선물이라는 게 꼭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기발한 물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평범한 것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녹음한 노래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노래를 고르는 시간, 연습한 시간, 몇 번씩 다시 녹음한 시간, 그리고 그 노래를 하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주고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훨씬 잘하는 가수가 불러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직접 부른 노래는 그 사람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저는 이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일에도 향수를 살까, 옷을 살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물론 그런 선물도 전부 좋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하나 추가로 남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골라서 내 목소리로 직접 불러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색할 거고요. 이걸 진짜 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며칠 동안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둘이 그 노래를 다시 듣게 됐을 때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그날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꽤 괜찮은 선물이 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듣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노래 하나 직접 녹음해서 선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실제로 보컬 녹음하는 것부터 좋은 테이크를 고르고 음정과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서 한 곡의 보컬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해야만 음악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곡을 정하고 내 목소리를 한번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 곡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